자, 일단은 첫 번째 벌써 뭐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가장 좋아하는 부동산 종목은 어떤 걸까요? 저렴한 거? 시대마다 조금 달랐던 것 그쵸, 같아요. 그쵸. 네. 제가 초창기 2010년도부터 투자할 당시에는 경매가 가장 저렴했고요. 그리고 나서 2013년도에는 갭 투자가 가장 저렴했죠. 네네네. 비용상. 그리고 15년도에 들어왔을 때는 분양권. 분양권. 그리고 17년도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시대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시대마다 가장 저렴하게. 그러니까 내가 사고 가장 많이 오르는 네. 상품.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선점 투자를 많이 하셨네요. 그러니까 네. 손이 좀 덜 타고 약간 그런 거. 곳으로 이제 종목을 옮기는 게 상당히 조금 어려워요. 네, 어렵죠. 특히 경매했던 분이 갭 투자를 넘어갈 때 같이 했던 분이 왜 그걸 사? 경매가 더 싼데 근데 본론으로 들어가면 경매는 하고 뭐 잔금 치고 막 몇 개월이 걸리지만 갭 투자는 바로 돈이 회수될 수도 있거든요. 네. 갭을 잘 맞추면. 네. 그러기 때문에 각자 이게 좀 다른 종목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재밌게 생각했고 근데 주택에서 지금 멈췄죠. 세금 때문에. 맞아요. 세금 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임대차법 때문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가면 나중에 이제 디벨로퍼로 이제 네. 갈 수 있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네. 들어요. 뭐 워낙 잘하셔서 다 아유, 잘하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어차피 이것도 딴 거 없거든요. 땅을 잘 찾는 안목만 있으면 되는 거라서. 네. 이미 이제 좋아하시는 종목은 그때그때 다르다. 네, 그때그때 다르다. 그때그때 달라요. 처음 나오는 답변 같아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지금 타이밍으로 넘어와서 지금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지금 해당 부동산을 볼 때 지금 투자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나만의 재개발 재건축 투자법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예전에 이제 투자를 했을 때 경매도 그냥 경매지에 나온 거. 갭도 갭 적은 거, 네. 뭐 분양도 분양한 거, 네. 이렇게 약간 내가 종목을 선택하는데 그냥 딱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어떤 입지 가치를 레이어드해서 보는 거죠. 어떤 거냐면 그냥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죠. 어떤 공급에 대해서 분양이라서 동탄 이신도시를 보는 것도 있지만 교통도 같이 보고 일자리도 같이 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레이어된 지도, 일자리 지도, 교통 지도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어떤 지역이 이제 떠오르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니까 중복되는 지역이 네, 있겠네요. 중복되는 지역인 거죠. 그래서 그런 지역이 가장 눈여겨보고 그 지역이 좋아질 건지 좀 장기적으로 좀 모니터링 하다 보면 좋아졌구나. 내가 매수를 할 수도 있지만 매수를 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에 검증하는 거 있잖아요. 저를 검증하는 네. 거. 투자한 거를 검증하고. 저는 이제 복귀하고 검증하는 거 내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이렇게 보기를 원하는데 사실 시세도 가장 중요하겠죠. 시세. 미래 가치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가격적인 면 또 중요하게 보고 그 가격이 적당한지도 체크하시고 네,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요건을 봤을 때 이게 좀 장점이 좀 많이 겹치는지 레이어드해서 확인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적정한 시세냐, 그렇죠. 그리고 얘가 나중에 미래 가치가 높으냐,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보는 그 거죠. 매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거를 확인하시는군요. 약간 아쉬웠던 경우도 분명 투자자로서 겪는 경험이니까 투자해서 약간 과거로 약간 돌아가신다면 바꾸고 싶었던 뭐 그런 고민했던 순간 그리고 이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그런 경험도 있으신가요? 강남 아파트 사고 종부세 때문에 판 거. 진짜 좀 말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흑역사인데 아까 레이어드 된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갭만 보고 이렇게 들어간 거 그리고 경매할 때도 인천에 빌라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어쩜 그렇게 인천 재개발은 피해 다녔는지 왜냐면 좀 더 신축을 갔으니까. 예, 맞아. 그럼 갭이 더 적어지고. 적어지니까 글로 간 거죠. 그래서 어쩜 그렇게 거기를 피해 갔는지 재개발 지역을. 그리고 어쩜 그렇게 강남 좋다라는 걸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종부세 때문에 그걸 팔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거를 돌아버리면 진짜 어떤 그런 지식에서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이렇게 중첩되는 지식이 있었으면. 그래서 지금 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돌아간다면 그렇게 되지만 아쉬웠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쉽네요. 네, 아쉽죠. 아쉽네요. 여기서만 얘기하는 강남 아파트 판 거. 진짜 아쉽네요. 근데 이렇게 강남 아파트를 중간에 파셨던 분 제가 몇 분 아는데 다 이제 똑같아요. 그냥 왜
그때 머리에 뭐 한 대 맞았나 보다. 그러니까 종부세 때문에 네. 무슨 일이야. 지금 더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쉬웠던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얘기를 하시면 뭔가 좀 더 정보를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취합해서 그렇죠. 보면서 네. 과연 내가 이걸 파는 게 맞는지를 검증해 보시고 복귀해 본 다음에 네. 해야 된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에 이제 또 그게 항상 이제 하락 얘기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이제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어느 게 맞는지를 지금 당장은 알 수가 없잖아요. 지나봐야 아는 건데 지금까지 이제 비싸다라는 이유로 떨어질 거라는 이유로 아직까지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사신 무주택자분들 돈이 없으시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대출 규제 있고 엄청나죠. 예, 그리고 가면은 그 돈을 생짜로 내가 깔고 앉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갈아타기를 잘 주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꼭 해피님이 해주실 수 있는 조언이 있을까요? 무주택자는 빨리 부동산 시장에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라는 걸 듣다 보면은 사실 부동산 시장에 들어와야지 그게 보이거든요. 네, 뭐 지방 투자라든지 네. 공시지가 1억이라든지 분양권 투자라든지 이런 걸로 하나도 남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좀 더 부동산 시장에 들어온다면 좀 제일 안정적인 내 집 마련부터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되도록이면 무주택자에서 벗어나라고 얘기하고 제가 주변에는 거의 무주택자는 희귀동물 거의 이제 내 집 네. 마련을 한 케이스인데요. 근데 지금 막상 이제 내 집 마련을 시작한 사람 말고 그 전에 이제 하려고 했다 주저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시장이 이제 옛날 가격을 생각하니까 사질 못한단 맞아, 말이에요. 맞아.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2005년도 내 집 마련할 당시에도 그런 케이스들도 있었긴 했는데 그런 과거에 대한 시세를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내 집 마련을 들어왔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주택자 같은 경우는 갈아타는데 저는 솔직히 굳이 힘들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엄청 오르다 보니까 강남권도 오르다 보니까 강남에 빨리 들어가야 되지 않아? 그런데 강남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수익률을 보고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내가 살고 싶어하는 지역이 뭐 상급지라든지 갈아타고 싶다고 하면 그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기회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맞아. 네. 그리고 그리고 뭐 세금이 또 공부해야 되고 대출도 공부해야 되고 이게 무슨 극한 직업입니다. 갈아타는 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여력이 있다면 하는 거고 여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제가 앞에 말했듯이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처분 조건으로 청약지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돈 안 드니까 청약으로 또 하셔도 되고 뭐 만약에 내가 돈이 되고 여력이 되고 내가 원하는 곳이 정확하다. 이러면은 갈아타는 것도 방법이겠죠. 맞습니다. 이게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아까도 지출 이렇게 이 갈아타기를 하는 게 시간적인 힘들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비용적인 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자산 축소를 당할 수도 있고, 맞아요. 업그레이드도 안 되죠.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보다 아까도 해피님이 계속 이렇게 중첩적으로 얘기해줬는데 그때 타이밍에 맞는 물건을 관심을 두는 게 좋다고 얘기했고 서울에도 여러 아파트 단지도 있고 맞아. 재개발지도 있고 뭐 재건축 단지도 있잖아요. 지금 타이밍에 싼 물건도 있단 말이죠. 서울 그렇죠. 안에서도. 경기도가 오버슈팅 된 지역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싼 지역이 있죠. 맞아요. 그렇기도 하고 서울도 지금 이렇게 활성화한다고 난리인데 정비사업에서 뭐 250만 원 어떻게 채워요? 말이 안 되지. 네. 근데 어떻게 신용이라도 하려면 여러 가지 뭐 구역들이 지정이 될 텐데 거기에 맞춰서 보면은 지금 정말 싼 물건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 다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못 알아보고 있는 것일 뿐. 무주택자는 진짜 너무 기회가 많죠. 네. 토지거래 허가지 구역이지. 네. 대출도 이렇게 되지. 네. 정말 좋은 시장인데 거기에 시장에 뛰어들지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 중에서 뭐 두렵다. 재개발은 무서워서. 몰라서 이러면 공부하면 되는데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맞아요. 뭐 아파트 작년에 얼마였고 재작년에 얼마였고 그거 생각하면 안 돼. 잊어버려야 되는데 무주택자는 잊어버리지 못해요. 네, 왠지 그 가격으로 올 것만 같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뭐 좀 손 덜 타고 이제 시작하는 단지 중에서 지금 뭐 재개발이 그 처음에 신속통합이고 지정돼도 거래를 못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주택자는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잖아요. 그거 왜 안 쓰는 거야, 그거를? 너무 아까워요. 최근에 목동도 가보고 여의도도 임장 가보면
못 사고 이렇게 구경만 하고 와요. 저는 다주택자니까 무주택자 멱살 잡고 가서 야 이거 진짜 좋은 거야. 여기 깨끗한 물이야. 우리 못 들어오게 했어. 막 그랬는데도 무서워서. 그 무서움을 이길 수 있는 건 공급밖에 없는데. 네. 무서운 거 이기는 거는 싼 거 하는 거. 그거 잘못해요. 그거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무서웠죠. 저도 예전에 사면은 3일 밤을 못 자고 무서웠거든요. 떨어질까봐, 뭐 잘못 샀을까봐. 근데 그 기간이 조금 필요한데 계속해서 이제 이 시장에 이제 들어와서 모니터링하고 이렇게 놀라운 부동산 유튜브도 보고 양재래 유튜브 그리고 추천 영상으로 뜨는 것도 이렇게 사다 보다 보면은 또 인사이트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피님 책 보고 영상 보면은 또 나와 있더만요. 22년 청약 단지 또 해서 이런 거 보면 다 이게 돈이니까 좀 두려움을 이기는 데는 정보가 전 최고라고 봐요. 그래서 정보를 습득하시고 또 하시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해피님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니까는 진짜 여러 가지 얘기가 포괄적으로 나오네요. 그러니까 하나의 전문 분야가 아니라 진짜 여러 개의 전문 분야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요거는 좀 개인적인 질문일 것 같은데 투자자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지금 종목이나 뭐 지역이 있다라면 하나만 생각 지금 딱 떠오른다면 지금 일기 신도시겠죠. 지금은 어차피 가야 될 시장이고 그게 오른다고 해서 멈춰질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또 내 집 마련 하는 거,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원래 또 서울시 안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도 좋지만 거기는 정말 완숙된 모든 게 갖춰져 있는 입지잖아요. 기존에 인프라가 다 있는 뭐 교통이면 교통, 일자리면 일자리, 뭐 상권이면 상권. 그러니까 완벽한 도시 안에 여러분들이 신축으로 변하는 그 상품이 된다고 하면 일기 신도시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기 신도시가 이제 5군데 우리가 얘기를 할 때 해피님 봤을 땐 해피님 항상 타이밍주의라서 좀 가격도 생각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럼 하나 생각하면 어디? 지금은 가성비 좋은 거는 일산 신도시. 지금 제가 용적률이라든지 대지 지분이라든지 그런 분석이 다 끝났는데 그래도 가능성이 높은 거는 분당이 상당히 높죠. 근데 이제 가격이 너무 비싸다. 내가 지금 들어갈 여력이 안 된다. 그러면 지금 보면은 거의 뭐 7, 8억 정도 그 시세 위쪽에 있다 보니까 사실 뭐 우리가 아는 뭐 보금자리론이라든지 디딤돌 대출 뭐 이런 것들 실수요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오버슈팅이 됐는데 지금 일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또 동골뱅이를 치워야 되는 게 역세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역세권인데 분당 같은 경우에는 분당선 같은 경우가 되는데 그냥 딱딱 정해져 있는 게 몇 군데 있는데 일산은 2개예요. 경의중앙선과 3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3호선 인근에 역세권 인근에 주상복합 단지도 있는 거예요. 주상복합이라고 우리가 재건축이 안 될 이유는 없거든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가성비로는 일산 신도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유, 또 시원하게 또 답변해 주셨으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다 여기서 의견이 좀 다 달라요. 어디를 딱 얘기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분당이 좋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 분당이 좋지만 뭐 일산입니다. 일산이 좋지만 뭐 평촌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우리가 입지를 그러면은 나 진짜 분당 가고 싶은데 우리가 대학을 갈 때 뭐 수시 정시도 있고 편입도 있잖아요. 그렇죠. 편입으로 가면 되고 기부도 있습니다. 돈 내고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 우리가 서울로 갈 때 뭐 기차를 타고 가도 되고 버스를 타고 가도 되고 그런 방법에 대한 방법론적으로 조금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거. 그게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최선의 선택을. 네, 최선의 선택. 좋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까도 싸다고 그냥 하지 말고 맞춰가지고 내 돈에 맞춰서 옷을 고르듯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뭐 해피님 이제 앞으로도 뭐 재건축 재개발 쪽으로 또 활발하게 계속 일기 신도시 때문에 아마도 매일 대지 지분 정리하면서 사업성 분석하면서 아마 지낼 것 같고 그리고 신속 통합 기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사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이제 됐지만 이제 그것도 어떤 방향성을 또 많이 갖고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제 또 투자 포인트라든지 내 집 마련 이렇게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또 모시고 이런 얘기 종종 또 감사합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해피님과 서민갑부 아임해피 해피님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다음 시간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